어린이를 위한 방송, 어린이와 함께하는 방송, 재미있고 알찬 방송, 어린이 라디오 박채란입니다. 어린이 라디오 42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아직도 좋아요와 구독 누르지 않은 어라친이 있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오늘의 이야기 손님 모시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손님은 청소년 소설을 쓰시는 정명섭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라친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어라친이란 용어를 벌써 접수하셨어요. 사전 조사가 이제 필수니까. 네. 네. 그리고 입에 굉장히 잘 붙더라고요, 이게. 그 말이요? 네, 네. 혹시 방송 미리 유튜브 봤죠? 네, 어떠셨어요? 조금 지루해서 재미있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뒤집어 놓고 가겠습니다. 네. 네. 네, 일단 제가 재밌게 하고 가야지. 네. 뭐 조회수도 좀 올라가고 네. 구독과 좋아요도 네. 이제 많이 해줄 테니까. 네. 제가 보니까 굉장히 의미 있고 좋은 이제 방송인데 거기에 비해서는 사실 구독과 좋아요 수가 좀 적게 안타깝더라고요. 이런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러면 재밌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손님이신 정명섭 선생님을 제가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시작할게요. 회사원과 바리스타를 거쳐서 지금은 청소년 문학과 역사를 넘나들며 사실과 상상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팩션 작가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중편소설 기억 직지로 2013년 제1회 직지소설문학상을 수상하셨고요. 조선 변호사 왕실 소송 사건으로 2016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뉴 크리에이터 상도 받으셨어요. 2020년에는 무덤 속의 죽음 이라는 작품으로 한국 추리문학상 대상도 수상하셨고요. 지으신 책으로는 저수지의 아이들, 온달 장군 살인사건, 외랑과 호란 사이 38년, 유품 정리사, 어린 만색꾼 등의 작품이 있습니다. 선생님, 팩션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실제 일어난 일에서 모티브를 찾아서 작업을 하신다 이런 뜻이죠? 신조어인데 팩트와 픽션이 이제 섞여 있는 얘기인데 네. 기존의 이제 역사 소설과 약간 이제 궤를 달리한다라는 식의 그런 좀 느낌을 주고 있죠. 최근에는 이게 약간 서로 섞여서 구분이 좀 어려운 이제 그런 상황이 되긴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역사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이제 이야기를 좀 지어내는 그렇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네. 그래서 팩션 작가이신 우리 선생님 모시게 됐고요. 패션 아니고 패션. 패션 아니고 팩션. 네. 발음 정확하게. 네. 우리 정명섭 선생님에 대해서는 차차 더 알아보도록 하고요. 오늘의 첫 사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송화초등학교 박영은 기자의 사연입니다. 방학이다. 방학이니까 놀이공원 가야지. 코로나 때문에 안 되는구나. 사실 저는 방학이 되면 하고 싶은 일이 정말 많았어요. 첫 번째, 수영장에 가고 싶었어요. 두 번째, 놀이동산에 가고 싶었어요. 세 번째, 부산 고모네 집에 가고 싶었어요. 네 번째,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가고 싶었어요. 다섯 번째, 디자이너들이 많이 가는 동대문 시장에 가고 싶었어요. 여섯 번째, 친구들과 만나서 학교 다닐 때보다 더 많이 놀고 싶었어요. 일곱 번째, 비행기를 타고 해외여행을 가고 싶었어요. 여덟 번째, 방학 때 하는 학교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싶었어요. 아홉 번째, 만들기 체험하는 곳에 가고 싶었어요. 열 번째, 대학 캠퍼스를 구경하고 싶었어요.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집에만 있고 놀러 다닐 수도 없어서 너무 심심한데 밖에 잘 나갈 수도 없어요. 다음 방학 때는 코로나가 없어져서 꼭 가면 좋겠어요. 라고 사연 보내주었어요. 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네, 갖고 싶은 것도 많은데 속상하겠어요. 저는 가장 눈에 띄는 게 세 번째, 부산 고모네 가고 싶었어요 라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은 이렇게 뭐 아이들도 적고 그 다음에 친척이라고 해서 사이가 딱 좋거나 왕래가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세 번째로 부산 고모네 놀러 가고 싶다고 한 게 또 수영장이랑 놀이동산은 아마 옛날부터 생각하는 걸 테고 이제 고모네는 가는 건 이제 방학 때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집안이 굉장히 화목하고 뭐 이런 거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네요. 좀 굉장히 활동적인 성격이고 그죠.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제 지금 같은 이제 상황이 굉장히 지옥 같을 거예요. 우리는 상관없잖아요. 항상 자가격리와 글 쓰고. 선생님 그러세요? 선생님 코로나라서 힘든 점 없으세요? 저는 뭐 맨날 집에서 글 쓰고 뭐 제가 원하면은 안 만나고 그냥 글만 쓸 수 있고 그러니까 저는 가고 싶은데 못 가거나 뭐 이러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게 그럴수록 이제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 사연이
좀 안타깝게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음 방학 때니까 이제 겨울 방학이겠죠. 이제 그렇죠. 겨울 방학 때는 이렇게 좀 친구들이랑 이제 그래도 만나고 뭐 그랬으면 좀 좋겠어요. 그때쯤이 뭐 조금 네. 접종이 거의 다 끝나겠죠. 저도 이제 9월, 10월에 이제 접종을 할 테니까. 네. 네. 그러게요. 저는 10번째가 너무 이제 대학 캠퍼스를 가보고 싶다는 거는 이제 좀 장래도 생각하고 이러면서 또 나는 이런 대학 다니게 될까 이런 거 하고 싶었을 텐데 못해서 좀 아쉽겠다 이제 이런 생각했고 또 아니 학교 프로그램을 방학 때 하는 걸 하고 싶었구나. 이것도 이 친구 학교 굉장히 좋아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네, 정말 선생님 말씀처럼 다음 방학 때는 또 우리 박영훈 기자뿐 아니라 모든 어르신을 위해서 코로나가 조금 사라졌으면 좋겠다. 너무 오랫동안 가깝게 지냈어요. 네, 이제 좀 헤어질 때가 됐죠. 네, 네. 이렇게 얘기도 없이 훅 들어와서 이렇게 오랫동안 그러게요. 약간 군 식구 같은 느낌이에요. 맞아요. 네. 코로나랑 우리가 너무 딱 달라붙어 있어서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네, 그렇죠? 네, 좀 원치 않는 손님이 너무 오래 있었던 그런 느낌이네요. 이어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정명섭 선생님을 조금이라도 더 알려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1분 신문 10답 시간입니다. 요거는 1분 안에 대답을 다 해야 되나요? 네, 1분 안에 하셔야 됩니다. 저한테 굉장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 고향은 어디세요? 서울입니다. 네, 띠는? 소띠죠. 네, 탄생 별자리는요? 제가 9월생이라 처녀자리? 네, 맞습니다. 네. 선생님, 좋아하는 동물? 제가 전직 집사거든요. 고양이 좋아합니다. 전직이면 지금은 안 계세요? 네. 지금은 이제 부인이 저를 키우고 있죠. 네. 네, 선생님 좋아하는 색깔은 어떤 색이세요? 저는 파란색 굉장히 좋아해요. 네, 좀 시원하잖아요. 네. 네. 선생님 좋아하는 종합책은요? 뭐 다 많이 좋아하는데 제가 추리소설가로 시작을 해서 셜록 홈즈의 단편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주홍색 연구 뭐 이런 작품. 네, 그렇죠. 좋죠. 네. 선생님 좋아하는 음식은 어떤 거세요? 고기류 굉장히 좋아합니다. 고기류 중에서도 특별히? 소고기죠. 소고기, 네. 선생님 취미 따로 있으세요? 글쓰기가 저한테는 취미죠. 어머, 그거 빼고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글쓰기 주세요. 빼고 취미는 먹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선생님 무인도에 가신다면 가져갈 이거 원래 사전 질문에 답변한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바리스타 중에 커피. 커피. 그 다음에 책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물건은 아니지만 부인이랑 같이 가야죠. 저희가 이전 방송에 나오셨던 선생님들 중에 무인도에 남편을 데려가겠다 이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어머 했는데 예쁜 왜냐하면 저 부인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보 사랑해 모시고 간다고 하십니다. 네, 우리 이제 방송 듣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 5글자로 행복하세요. 네, 행복하세요. 사실은 1분 안에 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1분이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또 긴박하게 하는 것도 재밌네요. 그렇죠. 네, 유튜브는 뭐 이런 속성이 좀 있어야 되니까. 네. 재밌었습니다. 이어서 솜씨 자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동희초등학교 최승현 기자가 보내주었습니다. 산도깨비. 아니 저는 처음에 이게 무슨 악기지? 하고 못 알아들었는데 선생님 혹시 아셨나요? 제가 사실 국악방송 게스트로 2년 동안 일했는데 이게 검은 건지 가야 건지 순간 헷갈려갖고 네네네. 야 근데 초등학생이 이렇게 연주한다는 거는 쉬운 게 아닌데 저는 가야금을 만져본 적도 없어요, 선생님. 전 본 적은 본 적은 있어요. 그렇죠. 연주는 안 해보셨죠, 제가 선생님도? 그걸 왜? 네. 오, 근데
굉장히 뭐랄까 독특하네요. 초등학생이 예. 국악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전에 우리 때는 무조건 대학교 가야 되고 뭐 네. 좋은 시험 봐서 뭐 공무원이라든지 뭐 법에 관련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에는 그냥 초등학교 어릴 때부터 본인이 좋아하는 걸 쭉 네. 파고들어서 그걸로 이제 평생을 함께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행복한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이게 뭐 남이 강요한 게 아니라 굉장히 이제 행복한 이제 그 모습들을 좀 보이네요. 네. 그러게요. 저희 어린이 라디오에 되게 다양한 악기의 그렇죠. 솜씨자랑이 이제 오는데 그 가야금은 처음이라서 예, 계속 우리 최승현 기자가 이렇게 연습을 해가지고 한 곡씩 마스터할 때마다 솜씨자랑을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그럼요.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사연 하나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성림초등학교 고준 기자의 사연입니다. 날씨가 좋아서 달 관측. 어린이날 기념으로 어린이날이 한참 지나고 나서 외삼촌에게 반사 망원경을 선물로 받았어요. 외삼촌께서 별은 잘 보이지 않지만 달은 정말 잘 보인다고 알려주셨어요. 처음에는 사용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관측을 못했고 그 이후로도 항상 구름이 많아서 관측을 못해 아쉬웠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어제 6월 22일에 달을 관측했어요. 농구하러 공원에 나갔는데 달이 높게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곧장 집에서 망원경을 가지고 와서 관측을 했답니다. 처음에는 달이 아닌 줄 알았어요. 아주 밝게 빛나서 가로등 불빛을 보고 있는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초점을 맞춰서 자세히 보니까 달이 맞았어요. 달에 크레이터들이 보이고 고요의 바다도 보였어요. 지구의 자전 때문에 서쪽에서 동쪽으로 움직인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속도가 엄청 빨랐어요. 엄마랑 번갈아 관측을 했는데 그때마다 달이 움직여서 아빠가 다시 가운데 맞춰주곤 하셨어요. 옆에서 운동하던 형들도 궁금했는지 보고 싶다고 해서 관측하게 해주었어요. 토끼가 보인다면서 웃었죠. 지구는 달보다 4배가 커요. 지구하고 공전하는 속도가 같아서 항상 같은 면만 보이고요. 아빠가 그러시는데 달 뒷면에는 우주인이 기지를 만들어 놨대요. 형들이 본 토끼가 그 기지에서 나온 우주인인가 봐요. 달이 지구보다 작지만 달은 지구를 지켜주는 수호신 같아요. 달에 많이 있는 크레이터들은 지구로 향해 오는 운석들을 막아주다가 생긴 거라고 하더라고요. 달이 없었으면 지구에도 저런 상처들이 많이 생겼겠죠? 고마운 달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달만 보는데도 재밌더라고요. 외삼촌이 정말 신기하고 재밌을 거라고 했는데 정말 그랬어요. 오늘은 친구들을 초대해서 같이 관측하기로 했답니다. 날씨가 맑아서 구름 없는 하늘에 달림이 잘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친구들을 초대해서 같이 달 관측하려고요. 나랑 같이 달 보러 가지 않을래? 하고 사연 보내줬어요. 반사 망원경이면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뭔가 렌즈에 반사돼서 보는 것 같은데요? 맞나요? 네, 그렇게 또 어려운 거를 그새 추측을 하셨네요. 저기 예전에 어디 캠핑장에 강연을 갔었는데 거기에 이제 캠핑장이 보통 교외에 좀 불빛이 없는 데 있으니까 밤중에 되니까 가운데 캠파이어 보통 하는 자리에다가 이렇게 망원경 갖다 놓고 별이랑 달을 보게 만들어 줬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도시 같은 데 보면 불빛이 밤중에도 심해서 하늘이 잘 안 보이고 아이나 어린이는 이제 하늘을 볼 여유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끔 저도 이렇게 하늘을 보면 굉장히 이제 마음이 차분해지고 좋은데 망원경으로 이렇게 보면은 하늘이 더 얼마나 예뻐 보일까요? 그러니까요. 전 이 부분이 되게 좋았어요. 얼마나 밝았는지 가로등 불빛을 보는 줄 알았다. 그러니까 망원경으로 정말 자세히 환하게 보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도 거기 옆에서 농구하고 있을 걸 이런 생각이 아니 근데 한 가지 좀 걱정되는 게 망원경도 약간 이 장비가 있어서 이러다 보면 점점 이제 비싼 장비 카메라랑 좀 비슷한 거죠. 점점 비싼 장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말고 이제 조언을 하죠. 사람들이 이제 천문대를 가라. 이제 프로그램에 이제 밤중에 이제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도 해보면
네, 재미있을 것 같네요. 네, 우리 고준 기자 더 좋은 망원경이 갖고 싶을 때 외삼촌 쪼르지 말고 천문대에 가시라라는 네, 게 맞습니다. 우리 정 선생님의 조언입니다. 네, 이어서 솜씨 자랑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신월초등학교 이석영 기자가 보내준 동시인데요. 우리 이석영 기자는 직접 녹음을 해서 동시 보내줬어요. 들어보도록 할게요. 장마야 고마워. 이석영. 장마야 고마워. 덕분에 식물들이 물을 먹고 쑥쑥 자랄 수 있어서 고마워. 장마야 고마워. 덕분에 동물들이 물을 먹고 목이 안 말라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어서 고마워. 너 장마 역시 특별한 존재. 장마야 고마워. 네, 아유 다정한 동시네요, 진짜. 장마한테까지 고마움을 느끼다니. 이게 그러니까 아직 네. 이제 그 현실의 쓴맛을 덜 본 거죠. 근데 저도 어릴 때 눈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네. 이게 군대 가서 이 눈이 군대에서 눈 별명이 뭔지 아세요? 뭔데요? 악마의 똥가루거든요. 이게 계속 치워야 되니까 네. 이게 이제 그 다음부터는 막 이게 눈싸움 하거나 눈사람 만드는 게 없어졌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이석영 학생 그럴 필요 없잖아요. 맞아요. 네. 막 군대도 안 갔다 왔고 그냥 이제 맑게 즐길 수 있으니까 이런 시기가 저는 좀 길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게요. 그래도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 더 이 시가 귀하게 느껴지네요. 맞습니다. 네, 네. 이렇게 장마를 고마워할 수 있는 이 마음 네. 오래 간직해줬으면 좋겠고 또 뭔가 고마운 게 생기면 시로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지식의 샘을 꼭꼭 채워주는 세모의 시간입니다. 오늘의 세모의 주인공은 놀랍게도 다이너마이트입니다. 세상 모든 것의 이야기 다이너마이트 19세기 중반까지 산업용 폭약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니트로글리세린이었습니다. 액체인 니트로글리세린은 엄청난 폭발력을 지녔지만 불안정한 물질로 작은 충격에도 쉽게 폭발하기 때문에 너무 위험했죠. 운반 과정에서 기차에서 폭발하는 등 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스웨덴의 발명가 알프레드 노벨은 무기기술자였던 아버지와 함께 니트로글리세린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1867년 마침내 노벨은 안정적인 폭탄을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흡수력이 좋은 규조토로 액체인 니트로글리세린을 흡수하여 반죽 형태로 만들고 뇌관 역할을 하는 심지를 넣은 고체 폭탄이었죠. 심지에 불을 붙이면 심지가 타들어가면서 니트로글리세린이 폭발하는 구조로 불을 붙이지 않으면 터지지 않으니 안전했어요. 노벨은 이 폭탄을 다이너마이트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고대 그리스어로 힘을 뜻하는 뒤나미스에서 따온 말로 그 이름처럼 다이너마이트의 폭발력은 엄청나게 강했죠. 안전하면서도 폭발력이 강한 다이너마이트는 날개 돋친 듯 팔렸고 광업과 토목공사는 놀라울 만큼 발전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부수기 어려웠던 산을 뚫거나 거대한 바윗돌을 부술 수 있었고 철광석과 석탄 등 자원을 얻고 교통망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되었죠. 그러나 다이너마이트는 산업 현장뿐 아니라 전쟁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적의 기지를 폭파하고 탱크를 터뜨리는 무서운 무기로 쓰이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것입니다. 1895년 노벨은 죽기 전 유언을 남겼습니다. 자신의 재산으로 기금을 만들어 매년 인류에 큰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요. 이것이 바로 노벨상으로 다이너마이트로 얻은 이익은 두고두고 훌륭한 일을 한 사람들에게 노벨상과 상금으로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네, 다이너마이트에 대한 얘기였는데요. 이게 뭔가 인류를 위해서 멋진 걸 만들었는데 이걸 보면은 네. 딱 저는 그 속담이 떠오릅니다. 뭐가 떠오르죠?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 그게 떠오르세요? 네, 왜냐하면 이게 제가 어릴 때 읽은 위인전에서 이제 네. 노벨도 들어 있었는데 사실 아버지가 무기기술자였고 이제 무기 연구 같은 걸 하다가 아마 폭발 사고로 형이가 동생이 사망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더 안전한 폭격에 대한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됐고 원래 본인이 생각했던 건 아마 이제
터널 공사나 네네네. 방산에서 사용하는 걸 생각했는데 사람은 항상 나쁜 쪽으로 악용을 잘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전쟁용 무기로, 왜냐하면 사실 안전하고 원할 때 터지는 폭약이 가장 필요한 장소는 사실 군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은 이제 원하지 않았겠지만 네. 사실 군용 이제 폭발물로 많이 사용이 되면서 살아생전에는 비난 엄청 많이 받았죠. 아, 그래요? 네, 그럼요. 이제 그 죽음의 상인이라는 비난을 받았고, 아마 당사자는 그걸 좀 견디기 어려워하지 않았을까라고 하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노벨상을 만들었겠죠. 지금 잠시 말씀드리자면 여기 계신 선생님은 오늘의 주제가 다이너마이트인 줄 모르셨는데 네, 이렇게 네. 줄줄줄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아는 게 많으신 거 아닌가요? 얕고 넓게. 네. 네. 네, 아우 저는 되게 속상했을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좋은 의도로 사실은 이 연구를 한 건데 전쟁에 쓰이고 그랬으면 되게 속상했을 것 같은데. 이게 인류 문명이 가지고 있는 이제 그 두 얼굴이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 전 아직 그런 걸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나 봐요. 보니까 너무 안타깝고, 아우, 좋은 데만 쓰였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사라지질 않네요. 네, 이어서 솜씨자랑 듣겠습니다. 의정부 신곡초등학교 이다빈 기자의 연주입니다. 캐리비안의 해적에 나오는 곡이고요. He's a Pirate. 아니 이거 정말 초등학생의 연주라고. 왜 이래요 다들? 요즘 친구들은? 이 정도 기본입니다, 선생님. 진짜요? 네. 아, 정말 대단하다. 네. 네, 굉장히 긴박감이 드는 연주인데요. 네, 워낙 유명한 OST니까요. 네, 쌤 혹시 보셨죠? 저 기억이 안 나는데 봤던 것 같아서 또 음악을 들으니까 다시 영화 보고 싶다 이런 생각 드네요. 아, 네, 저도 영화는 거의 다 봤고요. 이 OST는 뭐 영화의 상징 같은 이제 OST라서 이건 그리고 이제 영화 외에 다른 데서 굉장히 많이 쓰이죠. 네, 예, 뭐 익숙해서 그런지 또 귀에도 쏙쏙 들어오고 또 우리 이다빈 기자가 너무 연주를 잘해줘가지고 네, 마치 음반을 틀어놓은 것 같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우리 선생님의 어린 시절 얘기 들어볼 텐데요. 선생님 어린 시절은 어떠셨는지 혹시 기억나는 또 재밌는 에피소드 있으신지 궁금해요. 사실 제가 어린 시절 나름 파란만장하게 살았는데 네. 이제 주변인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근데 네. 저는 사실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소설가니까 여러 사람을 취재하거나 만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신경정신과 의사분한테 여쭤봤더니 네. 어릴 때 환경이 너무 급박하게 바뀌고 이러면 네. 이제 앞에 기억들을 지워버린다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이게 좀 제가 어린 시절에 어떤 급박한 게 있었을까라고 네. 했더니 그 어릴 때 아버지가 토목 쪽 일을 하셔서 팔라우 이제 태평양에 있는 팔라우라는 네. 섬에 가서 몇 년 살았대요.
선생님도 같이? 네, 가족들이 가고 사진도 많이 남아있는데 네. 저는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어머, 몇 살 때? 그러니까 뭐 한 3, 4살 때 가서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니까 그래도 적게 살았던 건 아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사진들은 여러 장 남아있죠. 그냥 네. 허리에 튜브 끼고 이제 해변가를 걸어가는 장면.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뭐라고 하지? 뭐 풀장 같은 데 있고 네네. 어머니랑 이렇게 사진 찍고 막 파티하는 사진들은 되게 많이 남아 있는데 네. 저는 전혀 이제 기억이 안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네. 초등학교 다닐 때도 잘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별로 그런 게 없었는데 사진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대왕조개라고 부르는 큰 조개에 네. 저랑 누나가 들어가서 이렇게 사진을 찍은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옛날 이제 어머니가 보여주셔서 사진 올렸더니 그 사람들이 이제 거기 이제 스쿠버 다이빙 하러 가시는 분이 많으니까 중에 아마 영화 배우였죠. 정찬 씨가 이제 댓글을 달아주신 거예요. 자기 지금도 가는데 이게 지금 몇십 개 안 남아 있어서 가면 손 대는 건 이제 상상도 못 한다고 이제 지켜보는 정도인데 그 안에 70년대에는 70년대에는 들어가서 사진을 찍어도 될 정도로 많이 있었으니까 되게 예전에 그랬구나라고 되게 부러워하면서 이제 댓글 달아준 기억이 나더라고요. 근데 선생님은 전혀 기억이 없으신 거예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어머니의 얘기에 의하면 제가 사고를 워낙 많이 쳐갖고 뭐 유치원 가서 선생님한테 막 깨물고 동급생한테 막 핥히고 막 이래갖고 했다고 하는데 저는 뭐 그것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도 뭐 한 7살 정도면 이렇게 좀 막 파란 바다 이런 이미지는 좀 남아있을 나이인데. 그러니까 누나는 저보다 2살 위라서 누나는 기억이 난다고 하는데 저는 전혀. 그래서 머리가 어릴 때 내가 머리가 나빠서 이런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본 적이 있었죠. 그럼 선생님은 뭐 제가 기대했던 어린 시절은 엄청 추리소설을 많이 읽었다 이런 걸 기대했거든요, 사실. 어릴 때 그 방문 판매로 책 파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맞아요. 네, 기억나요.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집안 환경이 풍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책이 없었던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시잖아요. 위인전 50권, 뭐 에이브 시리즈 같은 거 88권이었나요? 그런 게 항상 꽂혀 있어서 이제 제가 이런 말하면 사람들 안 믿는데 굉장히 내성적인 성격이어서 믿겠습니다. 그 밖에 못 나가고 이제 집에서 책을 읽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아마 중학교 때부터였나? 보통 이제 그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해문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빨간색 얇은 책이 있어요. 다들 오헨리의 마지막 입새 읽었는데 저만 이제 바스커빌가의 개, 뭐 주홍색 연구 그때부터 이제 약간 사이가 이제 그 사이라기보다는 약간 이제 저만의 길이 생겨났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셨구나. 네, 선생님 어린 시절 얘기 조금 나눠봤고요. 이어서 고민 하나 나눠볼 텐데요. 선생님도 들어보시고, 우리 들어보고, 또 선생님의 조언도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방학 전과 방학 후가 거의 같아요. 나가지도 못하고 같이 놀 친구도 없고 그래서 그냥 숙제만 더 는 느낌? 그냥 방학이 차라리 끝나면 좋겠어요. 저는 전학 와서 연락할 친구도 없어요. 저의 방학 생활을 즐겁게 해줄 걸 아는 분들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그 고민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이거는 방학이 끝나보면 이게 얼마나 사치스러운 고민인지 알 것 같아요. 네, 농담이고요. 아이고, 그렇죠. 방학 때인데 이제 친구들한테 연락 안 오고 그럼 집에만 있으면은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 진짜 힘들어 하더라고요. 맞아요. 집 밖으로 못 나가는 거, 그다음에 친구들이랑 놀지도 못하고 그런 건데. 그래도 제 생각에는 어떻게든 집에서라도 재밌는 걸 찾아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인데. 제일 좋은 거는 저는 이제 도서관에서 책은 빌릴 수 있거든요. 가서 이제 머물지는 못해도. 그래서 이제 재밌는 책 빌려서 이제 음료수 하나 가지고 이제 햇빛 들어온 책상에서 한번 읽어보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뭐 책 아니면 영화 이런 거 떠올렸는데 제가 생각하면서 이거 너무 어른다운 답변이다 이런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물론 책이나 뭐 영화나 이런 게 친구들이랑 노는 거랑은 비교가 안 되죠. 그렇긴 하지만 또 지내다 보면 금방 개학이 오고 그러면 또 조금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연 하나 더 들어볼 건데요. 울산 양정초등학교 김민진 기자의 사연입니다. 이 사연은 우리 정명서 선생님의 목소리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이라는 소망을 꿈꾸는 방학. 저는 방학이 너무나 좋습니다. 하지만 반면 실증날 때도 있어요. 특별한 방학은 맞는데 학교 다닐 때와 일상이 같으면 좀 많이 실증나잖아요.
요즘 기분이 딱 그래요. 제 친한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과 노는데 저는 놀 친구가 없어요. 하지만 나쁘기만 한 건 아니에요. 7월 28일 목요일에는 친구들과 물놀이도 가고 어제는 엄마랑 요기요에서 맛있는 것도 많이 시켜 먹기도 했고요. 또 정해진 날에는 달팽이 도서관이 있는 모야 공방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친구도 만날 수 있고요. 근데 방학이 너무 짧아서 걱정이에요. 즐거운 시간이 짧으면 섭섭하거든요. 그러니 즐거운 날만 계속되면 좋겠어요. 늘 즐겁고 행복하면 좋겠어요. 네. 아유, 늘 솔직한 이제 얘기죠. 네. 네, 그러네요. 도서관 갔다는 게 저는 눈에 좀 띄네요. 아, 그래서 그러네요. 친구들 만나고 방학이 너무 짧아서 걱정이라고 했는데 사실 여름 방학이 많이 짧아지긴 했죠. 겨울 방학도 짧아진 것 같고. 네. 이 달팽이 도서관에 있는 이 모야 공방은 읽으니까 저도 들으면서 나도 가고 싶다. 여기서 뭐 만들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이렇게 우리 김민진 기자 글을 들으니까 마치 이게 이 김민진 기자의 글이 우리 앞에 고민의 답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잘 찾아보면 도서관에서 이제 그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저도 많이 참여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지자체 기관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의외로 많이 있거든요. 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잘 찾아서 어머니랑 같이 해도 좋고 혼자 해도 좋으니까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소화하는 게 이제 방학을 즐겁게 보내는 이제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어른들이 대답해 주는 거는 책 봐라, 영화 봐라 이렇게 시시한데 공부해라. 이렇게 김민진 기자가 써준 글에서 오히려 아까 보내준 고민의 답이 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요기요에서 뭘 맛있는 걸 시켜 먹는 거 이거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 모든 어르신들의 방학이 즐거운 시간으로 가득 차기를 바라면서요. 노래 한 곡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끄리들이 부릅니다. 매미. 아침에도 매미 소리 엄청 듣고 온 다음에 이 노래 들으니까 되게 반갑네요. 특히 작작 좀 울어라. 네, 작작 좀 울어라. 근데 뭐 매미도 매미 나름의 사정이 있죠. 그러긴 한데 이게 너무 시끄럽더라. 아니 화음이라도 좀 맞춰주면 고마운데. 또 생각해보면 한철이니까 한철이니까 작작 좀 울어라라는 말이 나올 만큼 시끄럽긴 하지만 또 여름의 상징이니까. 그렇죠. 여름이 깊어간다는. 그러니까 좀 또 즐겁게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정명섭 선생님의 책 이야기 좀 나눠볼 시간인데요. 오늘 선생님 어떤 작품 준비하셨어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책은 이 남산골 두 기자라는 책이고요. 조선시대에 만약에 신문이 있었다면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라는 식의 이제 상상력으로 만든 책입니다. 조선시대에 신문이 있었다면 실제로 이제 조선시대에 조보라는 관보가 있었어요. 이제 뭐 왕의 이제 말씀이라든지 뭐 이제 조정의 중요한 소식, 뭐 주로 천재지변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귀양을 보내라, 풀어줘라, 뭐 이런 소식들이 이제 돼 있고 이제 조보 관보라서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좀 한정돼 있었거든요. 근데 선조 때 몇 달 동안 그 민간에서 이 조보를 받아와서 발행을 했었어요. 인쇄기를 통해서. 그래서 조보를 보고 싶어 하는데 못 본 사람들, 이게 배포되는 사람들 한정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큰 인기를 끌었는데 이게 이제 선조가 어느 날 알고 이제 노발대발하면서 이제 없던 일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궁궐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였던 이게 거예요? 이제 궁궐이랑 그다음에 이제 전현직 대신들, 지방관들 뭐 요 정도로 이제 보는 사람이 한정돼 있었는데 뭐 종이라는 게 사실 이 사람 보고 나면 버리기가 애매하니까 이제 돌려보거나 이제 새 나가는 경우가 있었죠. 근데 그 정도 암묵적이었는데 여기서는 아예 그냥 조보를 하나 받아와서 따로 이제 인쇄를 해서 왜냐면 인쇄를 하면 이제 대량으로 찍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돈을 받고 팔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종 소식에 목말라 있던 이 선비들한테 큰 인기를 끌었는데 재밌네요. 이제 한 석 달 정도 이제 그런 식으로 발행하다가 이제 발각돼서 이제 난리가 나서 이제 없어졌는데 여기서는 만약에 그러지 않고 그냥 뭐 선조가 일이 바쁘다거나 아니면 뭐 마음씨가 착해져서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면 어떤 식으로 발전했을까? 민간 조보가 몇 달 발행됐던 게
굉장히 빨리 발행됐던 거니까 서구의 신문들보다 빨랐어요. 네. 네, 근데 그래서 이게 계속 발전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을 담아서 쓴 책입니다. 네. 네. 생원이랑 그다음에 이제 노비죠. 관수라는 이제 아이가 서로 한 명은 양반이고 뭐 그냥 못 사는 양반이지만 한 명은 노비고 양쪽의 시선으로 이제 바라보는 세상. 여기에서 있었던 이제 어떤 갈등들, 우리 갈등들 어떻게 언론이라는 걸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이제 제 상상력이 들어가 있는 책이죠. 오, 네. 어유 잠깐 소개만 들었는데 굉장히 재밌게 느껴지는데 선생님 좀 낭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뒷부분에 이제 이제 그 생원이랑 관수가 이제 서로 신분이 다른 거에도 불구하고 이제 서로 토론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신문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잖아요. 읽어드릴게요. 너도 나에게 좋은 사람이었다. 내가 세상을 보고 배우면서 깨우쳐가는 걸 지켜보며 나도 많이 배우고 느꼈다. 전 배운 것도 깨우친 것도 없습니다. 그저 분노했을 뿐입니다. 분노만으로 아무것도 바꿀 수 없지 않습니까? 분노조차 못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이지. 나도 신문에 글을 쓰게 되면서 세상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단다. 김생원의 고백 같은 얘기를 들은 관수가 대답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사람들이 신분에 따라 차별받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어야만 하는지 말입니다. 그 부분은 나도 할 말이 없다. 말로는 중국의 예와 도를 따라야 한다고 하면서 중국에선 이미 사라진 노비 제도를 우리는 유지하고 있으니 말이다. 관수는 고뇌가 엿보이는 김생원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숨을 몰아신 김생원이 덧붙였다. 하지만 문제가 무엇인지 아는 것만으로도 해결의 길이 열릴 것이라 믿는다. 정녕 해결될 문제입니까? 관수의 물음에 김생원이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지난번 글도 그렇지만 이번 글도 양반들이 꽤 불편해한다는 얘기가 들려오는구나.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나는 이미 크게 진전되었다고 믿는다. 내 글과 이번 사건이 아니었다면 그들이 불편해야 할 이유조차 없었을 테니 말이다. 내 방식이 옳거나 혹은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는 믿지 않는다. 그러니 우리 둘이 머리를 맞대고 좀 더 방법을 찾아보지 않겠니? 함께요? 그래, 함께 말이다. 관수는 지그치 바라보는 김생원을 한참 마주보다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자꾸만 눈물이 나오려고 해서 애써 참고 있는데 김생원이 어깨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날이 제법 밝았구나. 함께 좀 걷자꾸나. 소설의 마지막 이제 부분입니다. 네, 낭독 얘기를 했을 때 이 부분을 꼭 읽어주고 싶었어요. 특별히 이 부분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사실 아까 여기 나왔듯이 고민조차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제가 서프로제트라는 이제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이제 근대 영국의 여성 참정 운동인데 여기서 영국 왕실이 주관하는 경마 대회에 에밀리 데이비슨이라는 여성이 경주로에 뛰어들어가서 말에 충돌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성은 사망하고 말도 아마 크게 다쳐서 아마 이제 그 안락사 처리가 될 거. 기수 심하게 다쳤어요. 엄청난 비난이 쏟아집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기수랑 이제 말이 다쳤고 이제 경마대회니까 많은 돈이 걸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왕실이 주관한 경마대회가 망쳐졌어요. 어떤 이름도 모르는 여성이 갑자기 경주로에 뛰어들어와서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여성 참정 운동에 대해서 격하게 비난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 내가 불편해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안 보이길 바래요. 그래서 야 조용히 해. 조용히 니네들끼리 알아서 해. 라는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해요. 하지만 그렇게 조용히 얘기하면 조용히 묻힐 뿐이에요.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갈등과 이익이 존재하고요.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에밀리 데이비슨이 그 경주로에 뛰어들어서 사망하지 않았다면 대다수의 영국 신사들은 여성 참정권 문제에 대해서 단 1초도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고. 결국 세상은 이런 식으로 발전할 거예요. 당대 사람들한테 미쳤다, 반역자다, 제정신이니 뭐 이런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결국은 세상을 바꿨거든요. 에밀리 데이비슨처럼.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마음. 물론 지금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체제가 정착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전보다 훨씬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여기에서도 결국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에 대한 시선을 절대로 놓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해봤습니다. 네. 뜻깊은 말씀 감사드리고 또 말씀 들으니까 더 내용이 궁금해져요. 그래서 남산골 두 기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세상을 바꾸는 어떤 힘 이런 거를 경험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어서 사연 하나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단계초등학교 현두빈 기자가 보내주었습니다. 방학 늦잠. 여러분은 방학을 하면 제일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었나요? 여러 가지 많겠지만 저는 늦잠을 가장 자고 싶었어요.
근데 학교 생활이 익숙해져서인지 늦잠 자기가 힘들지 뭐예요. 하지만 저희 동생은 방학에 엄마가 깨워서 늦잠도 못 자고 코로나19 때문에 놀러 가지도 못해서 방학이 방학 같지가 않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엄마가 특별히 10시까지 늦잠을 잘 수 있게 해주었어요. 10시까지 자고도 동생은 왜 깨우냐고 엄마한테 짜증을 내네요. 엄마가 방학을 방학같이 보냈다고 느끼도록 계곡에도 데려가 주셨어요. 코로나19 때문에 걱정이 좀 된다고 하셨지만 마스크 잘 쓰고 거리두기 잘 하면서 놀으라고 하셨어요. 계곡물이 엄청 차가워서 온몸이 덜덜 떨렸지만 우주선 어망으로 물고기 잡기도 하고 재밌었어요. 하지만 물고기는 한 마리도 못 잡았네요. 여러분도 방학 때 꼭 늦잠도 한번 자보고 코로나19 조심해서 물놀이도 해보세요. 그럼 즐겁고 건강한 여름방학 보내세요.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네, 방학에는 정말 늦잠 자기 그리고 물놀이 이게 최고죠. 그죠. 옆에 수박 띄워놓고. 그럼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계곡에 놀러 가시면 많더라고요. 왜냐면 네. 이제 해수욕장이나 다른 수영장은 거리두기가 좀 맞아요. 어렵잖아요. 예. 근데 이제 계곡은 이렇게 띄엄띄엄 맞아요. 가족들끼리만 뭐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늦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은 이제 작가 뭐 잘 네. 아시겠지만 밤에 글을 쓰고 네. 새벽에 잠을 자서 낮에 일어날 때 있는데 사실 12시에 일어나도 하루 일과를 보내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출근하는 직장이 없으니까. 네. 그냥 예를 들어 제가 자고 싶을 때까지 잘 수 있고요. 네. 또 이제 제가 밤새 글을 쓴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뭐 가족도 깨우지도 않고. 네. 예, 뭐 그리고 이제 가끔 출판사에서 전화 오면 네. 자고 있었다 그러면 사과하고. 네. 네, 그죠. 오전에 전화했는데 네. 죄송해요. 주무시고 계신 네. 전화드려서 죄송하다고 그렇게 얘기할 때가 되게 많은데 네. 이제 뭐 사실 그렇게 한번 늦잠도 자보고. 네. 되게 근데 진짜 학교 생활에 익숙해져서인지 늦잠 자기가 힘들다. 전 약간 부럽더라고요. 저는 계속 늦잠을 안 자고 일찍 일어나고 싶은데도 계속 늦게 굉장히 부지런한 네, 학생이니까. 네, 자거든요. 주변에 어른 되면 직업을 선택하면 네. 자기가 자고 싶을 때 자고 네.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는데 저는 이게 제일 좋아요. 아, 선생님 그렇게 부럽지? 빨리 어른 되라? 작가라는 직업의 장점을 네, 몇 안 되는 너무 장점 중에 하나죠. 네, 어필을 해주셨네요. 네. 아유,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오늘 정명섭 선생님과 함께 아주 재밌는 시간 보냈는데요. 선생님 오늘 녹화 어떠셨어요? 사실 그 출연 요청을 받고 이제 네. 유튜브를 찾아봤는데 이게 너무 이제 뒤에 배경처럼 담백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보면 좋은데 이 유튜브라는 험난한 환경에서 과연 잘 지낼 수 있을까라는 이제 네. 생각들이 좀 들었고 그러셨구나. 왜냐하면 이제 여러 편 보니까 굉장히 재밌고 유익한데 사실 요즘 세상에서 재밌고 유익하다고 살아남는 건 아니니까 네, 그렇게 돼서 이제 어쨌든 제가 나올 때까지 유지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조마조마했던 게 첫 번째였고 네. 그다음 이제 나와서 이제 재밌게 네. 결국은 어라친 유튜브나 팟캐스트를 들을 정도의 어린이라면 결국은 이제 방학을 어떻게 보낼까 앞으로 어떻게 지내야 될까라는 고민들을 네. 하는 친구들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런 고민들이 이제 어린이를 어른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네. 좀 더 좋은 세상으로 가는 첫 발걸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컨텐츠에 비해서 네. 조회수랑 구독자 수가 너무 적어요. 네, 들으셨죠, 여러분? 네, 네, 네. 컨텐츠의 저희 수준에 비해서 구독과 좋아요가 너무 적다라는 네, 말씀.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해주셨습니다. 좀 많이 보시고 네. 이제 주변에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아우. 특히 선생님 제가 감사합니다. 나온 거. 네, 네. 특히 우리 정명 선생님이 나온 요 좋아요가 많이 눌려야 될 텐데. 42번째 편. 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우리 어릴 때는 기억나시죠? 한 반에 60명 있었던 거. 네네. 제가 42등에 47등 사이를 했었거든요. 선생님 등수로 네, 저희가 네. 이제 그래서 42라고 해서 이거 뭐지? 내 등수야? 이러면서. 어떻게 알았지? 네. 네, 이렇게 재미있는 우리 정명수 선생님의 42화 편 기억해 주시고요. 네, 나와주셔서 네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어린이 라디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좋은 작품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꿈이랑 문이랑 문야 언제든 내 마음대로 갈 수 있는 나라가 어디게? 응? 언제든 내 마음대로? 여권이 없어도 되고 비행기 안 타도 돼. 그건 바로 꿈나라. 아, 꿈나라. 난 꿈나라가 너무 좋아.
난 움직이는 게 정말 싫어. 그래도 운동을 해야 건강해지지. 문희야, 그거 알아? 배 위에 올려놓아도 뜨겁지 않은 불이 있다. 배 위에 불을 올려놓는다고? 안 돼, 안 돼. 그런 장난치면. 아니. 배 위에 올려놓아도 뜨겁지 않다고. 그래도 불인데 어떻게 뜨겁지가 않아? 정답은 이불. 이불은 안 뜨겁잖아. 이불을 폭 덮고 누워서 뒹굴뒹굴 하면 정말 행복하겠다. 그래. 하지만 이불은 배 위에 올려놓는 게 아니고 이렇게 덮는. 졸려. 문희야, 우리 이제 그만 자러 가자. 오늘도 너무너무 재밌는 고미문이었어요. 여러분 즐겁게 들어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의 어린이 라디오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한 주 또 즐겁고 신나게 지내다가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어린이 여러분 모두 안녕.